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인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요. JVM 저희가 자바 가상 머신을 타겟으로 현재 코틀린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의 시작 진입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메인 함수가 멈추면서 종료되면서 프로그램이 멈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문장 단위로 일단은 실행된다고 기억합시다. 자, 아규먼트라고 하는 인자값, 입력값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리턴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표기법이라 해서 코딩을 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질 때 이름 명명법이죠. 네이밍 방법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듈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헬로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랑 아더가 있는 두 개의 패키지가 있는 기본 모듈에서 작업을 했었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요 헬로 어게인을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사용은 하되 새로운 신규 모듈을 한번 여기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 어게인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오른쪽 키에서 모듈 하면은 신규 모듈이 만들어집니다. 신규 모듈인데 코틀린 자바 타입의 모듈인 거죠. 자, 여기 런타임과 플랫폼 SDK, JDK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8로 저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어게인이라는 작업 공간 프로젝트 아래에 서브 모듈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듈을 우리는 메시지라고 한번 정하겠습니다. MESSAGE라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 모듈을 헬로 어게인 프로젝트 작업 공간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신규 모듈 메시지. 자, 피니시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껍게 메시지 신규 모듈이 추가됐다고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소스, 여기도 소스인데 요거는 기본 모듈인 헬로 어게인 기본 모듈의 소스고요. 요거는 서브 모듈, 메시지라는 신규 모듈의 소스 코드가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소스 폴더 파일입니다. 자, 여기 src에다가도 지난 시간에 비슷하게 우리가 오른쪽에 눌러서 신규 패키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신규 패키지는 뭐 비슷하게 여기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헬로라고 해보죠. 근데 헬로에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나 점 메인이죠. 그러면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저 메시지 서브 모듈의 소스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헬로라는 작은 서브 폴더가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메인이라는 폴더가 서브 패키지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hello.main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hello.main을 만들어뒀고요. 또다시 이 상태가 아니라 src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한번 new 하셔가지고 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패키지는요. 앞에 hello는 똑같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왔는데요. 예, 이미 있는데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죠. 예, 그래서 hello 패키지는 또 못 만들고요. hello. 하면 뭐죠? 헬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패키지죠. 서브 패키지. 현재 메인 패키지는 있기 때문에 메인은 하면 에러가 납니다. 동일한 게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시지 S라고 이렇게 메시지스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헬로라고 하는 요 메시지 모듈의 패키지 안쪽에 메인 패키지 MSGS 패키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메인 패키지는 저희가 메인 함수를 가진 kotlin.kt 파일을 만들 것이고 MSGS에는 일반 우리가 함수들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메인 패키지를 선택하시고요. hello.main이죠. 오른쪽에 누르신 다음에 kotlin 파일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메시지 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메시지 모듈의 메시지 메인은 이렇게 헬로 패키지 안에 메인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선언자가 보이시죠? hello.main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main이라고 치시고 하면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main은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펑션, 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이런 범위를 블럭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스 열고 닫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문장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이상을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문장 실행이 없지만은 잘못된 함수는 아니고요. 이런 어떤 범위 혹은 다른 말로 body라고 하는데 함수 body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함수의 모습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기능 단위로 묶어서 어딘가에서 호출될 수가 있고 실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메인 함수는 코틀린이 실행될 때 JVM에서 시작 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스템을 통해서 JVM을 통해서 실행될 때 호출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인 함수는요,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요 args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해놨고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또 출력해서 되돌려 줄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rgs랑 리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변수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1에는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hello라고 또 한번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2에는요, 지난 시간 이어서 또 한글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바로 그냥 프린트를 메인 함수에도 할 수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다가 msgs1 찍고요. 한 칸을 띄고 여기다가 고틀린 이렇게 하면 지난 시간과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바로 실행해 보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요, hello main 이라는 건 지난 시간 거죠. 저희는 뭡니까 지금? 메시지 신규 모듈에 hello.main.message main kt죠. hello라는 패키지 안에 메인 패키지 안에 메시지 메인 패키지 파일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죠. 실행합니다. 그럼 요 메인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hello 카틀린이 나왔습니다. 네, 간단한 예입니다. 그냥. 자, 요거를 저희가 잠깐 이렇게 실행을 해봤고요. 이번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키지랑 임포트를 잠깐 봤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msgs라는 데다가 만들어 보죠. msgs 서브 폴더에다가 코틀린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우리가 인사말 되니까요, hello 대문자죠. hello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hello messages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ello.messages 폴더 안에 이름도 hello messages랑 비스무리했죠. 자, 여기다가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say hello입니다. say hello인데 누구누구한테 우리가 인사말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o 누구한테 보낼래?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문자열로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인사말로 영어로 hello 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마치 이렇게 인사말을 찍어 봤는데요. 이것도 되긴 되죠. 하지만 자, 오늘은 저희가 코틀린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 문자열 삽입 방식이죠.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방식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은요, 요 달러랑 요 브레이스로 시작하고요,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to라는 변수 값을 여기서 취해서 여기에 넣어서 정확히 요 위치에 그 값이 치환됩니다. 대치된다는 뜻이죠. 저 to의 최종 값이 여기 위치에 바뀌어서 들어가서 요 hello랑 합쳐진 결과가 나옵니다. 요 say hello를 실행하면요, hello to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건 어디 있습니까? hello.msgs 패키지에 있죠. 자, 이걸 저희가 메인 쪽으로 가져갑니다. 한번 찍어보죠. 자, 메시지 1 코틀린 있는데요. 밑에다가 우리가 호출합니다. 뭐죠? 예, say hello죠. say hello to인데 to라는 저 입력에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코틀린 이런 식이니까 여기다가 한글로 한번 적어보죠. 누구누구냐, 코틀린씨죠. 코틀린씨, 미스터 코틀린. 자, 미스터 코틀린 한번 적어보죠. 근데 이 say hello는 그냥 쓰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순식간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가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say hello는 여기 패키지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 메인을 실행하면 미스터 코틀린이 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인데요. 이 args는 입력값입니다. 함수 입력값이고요. say hello는 우리가 실행한 함수의 호출인데, 만약에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 함수는 뭔가 되돌려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리턴은요, 뭐 이런 식의 것입니다. 리턴 이렇게 해버리면요, 메인 함수는 리턴을 만나는 순간 뭔가 되돌릴 값이 있다면 되돌려주고 함수를 종료하고요. 되돌릴 값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바로 종료가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건 지난 것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에러가 난 건 아닌데 리턴을 만나는 순간 뒤에 있는 두 개의 명령어가 마치 무용지물처럼 실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 프린트 에러는 찍히는데 아래쪽에 say hello Mr. 코톨린이 실행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턴은 함수의 종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일단 종료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되돌리는 값에 대해서는 함수장에서 자세하게 배워보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args라는 것은 아규먼트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입력값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프로그램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로 우리가 실행될 때 프로그램에 넘겨지는 어떤 입력값들, 옵션 값들이 있다면 그거를 인자로서 받는 게 args입니다. 자바나 C 같은 언어에도 args, argc, argv 같은 아규먼트들의 그룹을 받게 돼 있죠. 코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 문자열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 어레이는 영어로 배열이죠. 배열은 우리가 자세히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배열은 같은 형, 같은 타입,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트링은 문자열형이기 때문에 문자열형을 일렬로 나열하면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띄고 코틀린 하면 안녕하세요랑 코틀린이라는 두 개의 문자열이 있는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 args를 한번 받아서 찍어보자,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여기서 바로 일단 해볼까요? 자, 프린트 하시고 args를 일단 무작정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시죠. 자, 리턴 전이니까 실행은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게 찍혔죠?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이런 거 뭐 해시 코드라든가 어떤 타입 패키지 이런 거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은 뭔가 문자열이긴 한데 좀 특이하게 표시된 게 막 값들이 나오죠. 자,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배열이라고 했는데, 배열은 순서 번호가 있는 나열입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죠, 흔히. 그래서 C나 자바나 코틀린은 0 베이스라 해서 0 기반으로 순서 번호를 매깁니다. 배열 같은 걸 쓸 때.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A는 0번째, B는 1번째, C는 2번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열에는 이런 어떤 꺽쇠, 브라켓 기호가 쓰이는데요. 여기다가 0이라고 적으면 args란 이름의 배열에 문자열 타입으로 여러 개가 나열돼서 들어올 건데, 0번째니까 가장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값을 가져와 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잘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실행 결과 여러분들. 헬로 코틀린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시점에서 뭔가 정상적이 아닌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레이의 인덱스 순서 번호를 범위를 벗어난 뭐 예외다, 예외 에러가 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번째라는 거는 요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번째 배열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벗어났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없는데, 즉 args 입력값이 없는데 찍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args는 main이라는 특이한 함수, 프로그램의 진입점 함수, 저 main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고유한 이름의 함수죠. 하나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파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ARGS 0번째는 첫 번째 입력 인자값이죠. 그것도 문자열로 타입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에러가 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주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런 설정이라는 데서 우리가 일단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런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는데요. 혹은 이렇게 런 단축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런 점점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에디트 컴퓨레이션이 있는데요. 요걸 눌러보시면 요렇게 우리가 만든 메인 함수가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hello.main.main 메시지가 메시지 메인이 바로 우리의 현재 메인 함수 실행할 대상인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아규먼트라는 여기에다가 뭔가 숫자든 문자든 입력값을 넣으시면 그게 ARGS라는 아까 배열에 들어갑니다. 배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미즈 자바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근데 요거는 띄어쓰기가 구분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엔터 값인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즈 자바를 한 단어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프로그램 아규먼트에다가 놓고 어플라이 적용 누르고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미즈 자바가 여기서 ARGS 0번에 찍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즈 자바는 여기 메인 함수 코드에서는 없었지만은 여기 ARGS 입력 아규먼트 배열에 0번째라는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우리가 런 설정해서 주어졌죠. 여기서는 코틀린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 IDE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에서 런 설정해서 입력값을 넣었지만요. 실제 JVM 타겟의 코틀린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요 메시지 main.kt를 실제 파일 클래스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실행하는 명령행 라인, 즉 도수창 같은 데라든가 리눅스 같은 터미널 창에서 실제 실행할 때 그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가 됩니다. 즉 ARGS는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 터미널이나 도수창 같은 데서 이렇게 문자열로 여러 개 주어질 수 있는 입력값들이 바로 ARGS 문자열 입력이구나. 0이라고 한 거는 배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값을 바꾸면 또 밖에서 들어오죠. 한번 처음 실행될 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익셉션 예외가 나지 않고 미즈 자바가 잘 지킨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메인 펑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아규먼트는 아직 다 많이 활용해보지 못했지만은 커맨드 라인 파라미터라고 한번 들었고, 그래서 ARGS 0번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리턴은 종료라고 일단 해놨습니다. 사실 리턴이라는 것은 되돌려주는 값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은 거기다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메인이라는 주요 함수를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리턴을 만나면 뒤에 명령 문장들이 있더라도 그냥 프로그램을 끝내버리죠.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건데요. 낙타 타입과 스네이크 타입이 있습니다. 낙타 타입과 스네이크 타입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걸 또 말씀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사실 좋은 표기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my message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낙타 타입입니다. 낙타는 캐물이라고 하는데요.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앞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근데 앞으로 클래스라든가 이런 어떤 파일명들은 대문자 캐피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낙타, 캐물 타입이 많이 쓰이고요. 이런 식의 것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스네이크죠. 네, 뱀입니다. 뱀. 스네이크 타입에서 이런 식으로 밑줄 문자를 통해서 쭉쭉쭉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낙타 방식과 캐물 타입과 스네이크 타입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저희가 코딩을 할 때마다
고민하면서 많이 작성하게 될 건데요. 일단 코틀린의 공식 권장사항 방식은 낙타 타입, 캐물 타입, 캐물 케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라든가 함수라든가 클래스라든가 파일명을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네이크 타입도 물론 용도가 있죠. 예, 저희가 나중에 캐물과 스네이크를 문자열로 달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메인 함수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